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욱 전 공화당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이 박근영 씨 참 좋은 분인데 여러 가지로 힘드네요. 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 1단독 홍기찬 판사는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20년도 1월에서 2월 유튜브 채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어요. 신 씨는 법정에서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추 전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공인인 추 전 장관에 대한 정당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재판부는 신 씨가 근거로 삼은 문건은 공공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건이었고 피해자 측 설명 등 아무런 확인 없이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고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기는 하지만 방송 내용은 순전히 사적인 영역이라면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형 전력을 포함한 범행이 많음에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며칠 동안 같은 내용의 방송을 반복해서 내보내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양형 기준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항소장은 제출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그 불륜설, 뭐 사실은 아니지만 불륜설이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뭐 술 먹고 난 뒤에 뭐 조금 이렇게 좀 업혀가는 모습이 있었다 이런 루머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루머긴 하지만 말이죠. 어쨌건 여러분들 방송하시거나 주변에 어떤 SNS 올리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추미애 이거 참 우리가 응징하고 또 추미애 아들 문제 이거 탈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죠. 거꾸로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하여튼 그래도 신동욱 씨가 상당히 그래도 애국적인 분이라 빨리 극복하고 돌아와서 좋은 방송으로 우리들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홍준표, 홍준표 뭐 지금 댓글에도 뭐 홍준표 빨리 소환하자, 가만 안 놔두겠다, 항의 시위하겠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말까지 발톱 세우는 일 없을 것이다. 쫄았어요 이제. 쫄았어요. 지금 한마디로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임기 말까지 발톱을 세우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우선 나는 대통령은 여야를 불문하고 존중한다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존중한다면 문재인도 존중했나 보네. 국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들지 않는 것이다. 이길 수 없다. 이거 참 찝찝한 발언인데. 대통령을 이길 수는 없죠. 대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구나.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쫄았다는 표현이죠. 이길 수가 없죠. 이어 그러나 부당한 권력과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싸운다. DJ 저격수도 했고 노무현 저격수도 했다. 한때는 야당의 최전선에서 투사로 활동도 했었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지금 많이 변절됐죠. 자, 홍 시장은 그러나 3선 이후에는 싸움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폴리시티안이 아닌 스테이트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죠. 지금 나는 최전방 공격수를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어버렸다.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 좌우를 아우르고 화합하는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이가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직격했다. 직격이 아니죠. 예, 그냥 하소연 뭐 이런 정도로 들려요. 문재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1차관을 지냈던 최종권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가 쓴 평화의 힘을 소개하면서, 평화의 힘 좋아요, 무척 반가운 책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쉼없는 노력, 그리고 성과와 한계, 성찰 등에 관해서 언젠가 제가 회고록을 쓴다면 담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자기네들이 잘했다 이거죠. 그는 분단 국가로서 전쟁을 겪은 우리만큼 평화가 절실한 나라는 없다. 평화는 국방과 외교가 더해져야 한다. 당연한 거죠. 예.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적대 해소 노력과 지정학적 환경을 유리하게 이끄는 외교 노력이 없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평화를 얻기가 어렵다. 예. 맞아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근데 문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이어 그 점에서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야말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결단이었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왜 거짓말이냐? 노태우의 북방 정책, 이거는 체제를 튼튼히 하면서 우리가 무역이라든가 안보, 이런 점에 있어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외교적 방법이었죠. 근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중국에 숭중하고 불종한 거예요. 북한을 찬양하고 러시아에 무릎 꿇고, 이거는 북방 정책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존심, 또 우리의 정체성을 깎아먹고 북한을 이롭게 하고 중국을 이롭게 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을 이롭게 한 정책이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자, 그는 그럴 때 남북관계는 발전했고 상대적으로 평화로웠으며 균형 외교도 증진됐다. 다 거짓말이죠. 예.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에서 비대칭 전략, 핵무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핵무기 누가 지원했습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지원했어요. 예. 김대중, 노무현이 무너져가는 북한을 지원해서 결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게 된 거고, 노태우의 북방 정책은 결국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예, 물론 이제 미국의 역할이 컸지만, 근데 지금 김대중, 노무현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증진시키고 중국의 외교력을 높여줬어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저런 막강한 외교력을 갖게 된 건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북한의 핵을 지렛대로 삼아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